들어가 나 괜찮아, 내일이니까 내가 늦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퇴사들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때문에. 네, 그때 당시 그런 것 팀장님 같았어요. 때문에. 조직 진단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직에 내가 믿고 따를 사람이 없다. 우리 조직에 내가 존경할 사람이 없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다. 있어 내 봐야. 모습은 저 모습이구나. 그렇죠. 아, 좋다. 프로파일링을 하자. 팀원들을 쭉 리스트 해놓고서 그 팀원들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써놨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 팀원들은 팀장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언터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치블랩 태준열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플러그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목이 되게 흥미로워요. 네. 이걸 꼽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기가 통하려면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통해야지 사람이 움직이더라.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전에 제가 이제 팀장 역할을 할 때 제가 엄청 의욕이 막 올라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팀장님이셨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팀원들이 저가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나도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를 나가야 되겠다. 왜? 왜요? 너무 드라이브를 거시는구나, 이 팀장님이. 막 혼자 막 남아서 12시까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들어가 나 괜찮아, 내일이니까 내가 늦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퇴사들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때문에. 네, 그때 당시 그런 것 팀장님 같았어요. 때문에. 근데 이제 저하고 친했던 친구 하나가 퇴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왜들 그러냐? 뭐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팀장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팀장님 혼자 잘 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일도 많이 나눠주고 막 일도 잘 시키고 막 그랬잖아. 우리 다 같이 잘했잖아. 근데 속마음은 이제 팀원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팀장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대표한테 칭찬받고 임원들한테 칭찬받고 모든 성과를 내가 가져가서 얘기를 하니까 팀원들은 그냥 수족이었던 거죠. 그걸 느낀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가만히 주변에 두리번 보다 보니까 콘센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콘센트에 뭐가 꽂혀 있는 거예요. 네네. 순간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모든 사물들이 작동하는 것들도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꽂혀야 되는 거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플러그인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플러그인 리더십이라는 거를 계속 제가 연구를 하고 하셨군요. 강의도 하고 그랬었죠.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팀원한테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팀원들을 좀 다시 움직이게 해야 되고 또 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플러그인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맞아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 뭘로 움직일까? 사람은 뭘로 움직일까?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어떨 때 움직이지? 난 여태까지 막 미친 듯이 일을 했을 때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 나 자신을 위해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사람의 이기심인데 이 이기심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면은 굉장히 큰 폭발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뜨거운 단추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단추. 핫 버튼이라고 하는데 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뜨거운 단추들이 다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좀 눌러주면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움직였던 것처럼 팀원들도 좀 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그럼 어떻게 눌러주느냐의 문제인데 사람들 대화를 해라, 미팅을 해라, 뭐 원온원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당시에는 옥상에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요? 네, 팀원들하고? 옥상에 이렇게 뭔가 커피를 마시게끔 이렇게 네네. 정원이 있었는데 테라스 같은 게. 곳.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올라갔어요. 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친구들하고 뭔가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 플러그인 되려면. 그래서 이제 일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어저께 영화 본 얘기, 뭐 드라마 얘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면서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결정도 해주고 뭐 얘기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다 거기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쌓이고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회사에 와서는 뭘 하고 싶은 건지, 자기는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팀장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좋다, 프로파일링을 하자.
제가 보통 강의 때는 제가 프로파일링 했던 것들을 직접 네. 보여드리긴 하는데 팀원들을 쭉 리스트해 놓고서 그 팀원들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써놨거든요. 대단한 네. 팀장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뭐 바로바로 했던 건 아니고 네.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아, 계속 그쵸.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일 자체에 있어서 이왕이면 이 친구 성향에 맞는 일 100%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도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일만 주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나가버린다고요. 사실은. 그쵸. 나한테 안 맞네. 안 맞네 하고. 그리고 약간 성향이 관리 성향이 맞고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친구인데 계속 위태위태한 일을 많이 줘요. 리스크한 일을.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나가버린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일 자체가 본인한테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잡 크래프팅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네네. 하는데 알맞는 일들을 개발시켜주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게 좀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던가요? 그게 처음에 사실은 파악하고 하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아. 같아요.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너는 좋아하는 게 뭐니? 뭐 평생 말 안 하다가 너는 요즘에 뭐에 관심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사실. 그 이제 가서 이제 우리 팀장님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왜 저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네.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죠. 다른 얘기하면서 그 너 예전에 그 생일 언제라고 했었지? 요즘 아니야? 맞아요. 내일 모레요. 너 생일 뭐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생일이 내일 모레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대화들이 익숙해진 거죠. 팀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데이터가 쌓였던 거고 그게 저만의 프로파일링이 됐던 거죠. 스며들게 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티가 안 스며들게 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팀원들이 그러면 그 이전의 팀원들하고의 차이가 좀 보이던가요? 차이가 좀 있었죠. 예. 그 전에는 사실은 저도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보는 팀장이었는데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팀원 그 매니지먼트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프로파일링도 하고 뭔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팀원들이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눈빛이 달라져요. 오. 눈빛이.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겠다는 눈빛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눈빛을 보면은 그냥 아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구나 뭐 이런 눈빛도 있고 어떤 눈빛을 보면 뭔가를 막 찾아다니는 게 있어요. 뭐 해보고 싶다. 그런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 리더들이 회의할 때 팀원들의 자세나 눈빛 보고 그렇죠, 되게 그렇죠. 좌절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진짜 리더 입장에서도 되게 눈치 보고 네, 말 못하게 네, 되는데 어쨌든 그게 확 분위기가 이제 네, 전환이 그게 많이 오네요. 바뀌었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팀 브랜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팀도 사실은 브랜딩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팀에서 우리 팀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 핫 버튼이라는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었어요? 저는 사람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내 욕구로만 사람이 움직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진짜로 움직이는 건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조직에 되게 공헌하고 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뭔가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런 거를 좀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두 개가 만났을 때는 사실 굉장히 큰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인트 필드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조직합. 나와 조직의 조직합을 중간 찾는 단계. 거네요.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좋고 조직도 좋은 뭐가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걸 찾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인사 기획 이런 걸 많이 하면서 평가 보상 제도도 많이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비슷해요. 이번에 목표가 다음 목표랑 비슷할 것 같고 작년 목표를 끌어와서 조금 업데이트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뭐 KPI, BSC, MBO, 뭐 OKR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좋은 목표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목표예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MBO 다 좋다 이거예요. 템플릿 멋있게 만들고 네네네네. 뭐 진짜 다 좋은데 그거 이렇게 나열을 해서 딱 보면은 내가 진짜 여기서 하고 싶은 목표가 몇 가지나 있을까. 근데 그 하고 싶은 목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하고 평가를 할 때 하고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낼까요? 사실 팀장님들이 평가를 할 때 시간을 더 많이 보내요.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평가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거보다 목표를 잡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 목표를 내가 달성했을 때 그 회사에 좋은 건 뭐고 너한테는 좋은 건 뭐냐. 근데 너한테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네. 야, 우리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뭘 해야 돼? 이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이거 했을 때 김대리의 커리어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지? 이거를 다 달성했을 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 심지어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어? 그게 사실은 이 목표가 나를 위한 목표이고 동시에 조직을 위한 목표라면 그거를 대화로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 목표에 팀원을 같이 끌어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끌어들이는 거죠. 그거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이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핫 버튼. 누구나 다 핫 버튼이 있다. 그걸 눌러줘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가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거를 팀장이 찾아줘야 된다. 자,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자발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네네. 네. 플러그인 리더십을 사용할 때 혹시 실수하거나 아니면 놓치는 부분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제 동료 팀장이 저한테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 태 팀장, 나 요즘에 고민이 많아. 왜 그래? 아니, 우리 팀원들이 너무 열의가 없어. 애들이 뭐 좀 성장하라고 해도 뭐 책도 안 읽고 뭐 교육 보내도 갖다 그냥 오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겪었던 일이긴 한데 이 팀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즘에 혹시 어떤 책을 읽어? 책? 무슨 책? 뭐 팀장으로서 뭐 리더십 책이나 아니면 본인 뭐 직무 관련된 책이나 그런 거 책이 뭐 요즘 어떤 거 읽고 안 읽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런 걸 어떻게 읽어? 피곤한데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 팀원들은 팀장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조직 진단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직에 내가 믿고 따를 사람이 없다. 우리 조직에 내가 존경할 사람이 없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다. 여기 계속 있어봐. 있어봐야. 내 모습은 저 모습이구나. 그렇죠. 어차피 난 똑같이 될 거야. 아, 자, 그렇구나. 그렇다 보니까 네. 뭐 팀원들한테 뭐 플러그인, 뭐 여러 가지 뭐 핫 버튼 뭐 다 찾아주는 거 좋은데 팀장이 나 스스로부터가 성장을 해야 팀원들이 성장할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팀장이 뭐 나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렇다 보면 제가 얘기했던 핫 버튼이라든지 뭐 조인트 필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안 하는데. 그렇죠. 보통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요. 아,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부모 하루 종일 TV 봐. 전화기 항상 손에 들고. 전화기 항상 뭐 맨날 인터넷 보고. 그럼 사실 부모가 애들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나도 한 번이라도 애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좀 보인다든지 뭐 아빠가 퇴근해서 피곤하지만 공부하는 모습도 좀 보인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애들도 공부한다는 거죠. 똑같지 않을까, 팀장들도. 네, 근데 써요. 그것도 당신 먼저 성장해라라고 그냥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을 위해서예요, 사실은. 제가 조직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잘 되고 싶은 거고 내가 리더로서 좀 더 잘 돼서 나중에 더 좋은 회사 가고 싶은 거고 더 연봉도 많이 받고 싶은 거고 나도 성장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본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 상사 한 분이 팀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코칭을 한번 교육을 받으셨던 분인데 자,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글로 써서 나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팀장들은 뭐야 이거 일기장도 아니고 뭐 사상 검열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난 안 해 난. 숙제 주어진 거잖아. 난 안 해 난 안 해. 내 생각을 왜 보여줘? 이런 팀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죠. 뭐 이렇게 써서 보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같이 불만을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시킨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짧게 오늘 마무리하는 글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건 좀 보기가 안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좀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현타는 없으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불평을 저도 했죠. 왜 하라는 거야 도대체? 막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아, 저 이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근데 생각한 걸 그냥 쓰면 글이 되느냐? 쓴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앞뒤 맞추고 기승전결 맞추다 보면 내가 이걸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얻은 게 뭐냐면 글을 쓰다 보니까 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생각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정리된 생각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제 견해가 형성이 돼요. 제 일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견해도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찾아요. 그 다음에 임원들,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나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제 영향력이 커지고 저는 이게 리더의 최고의 자기 개발은 물론 책 읽는 것도 좋은데 글을 쓰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하는 사람 저는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숙제가 주어졌을 때 네네. 차곡차곡 해내면서 그렇죠. 또 네. 나름의 어떤 큰 힘을 갖게 되신 거네요. 역시 하는 사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끝으로 팀장이나 리더급에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제 얘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저한테 잘 맞았던 거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되게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나만 열심히 했던 리더였듯이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그 생각부터 좀 시작해서 혼자 깊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원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